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 드론. 이제 드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더욱 정밀하고 치명적인 무기로 진화하고 있는 드론. 드론을 조종자로서 자격증만 갖춘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거든요.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전투 경험, 그리고 전투 판단력, 그런 것들이 모아졌을 때 기능 발휘를 하게 되고, 전투 경험과 맞는 드론의 무한한 가능성. 육군 제31사단 온빛누리 드론센터에서 펼쳐지는 드론의 신세계. 하늘을 지배하기 위한 드론 천사들의 멋진 도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31사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 온빛누리 드론센터. 365일 드론 교육과 드론에 대한 각종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처음 만난 드론은 크기가 아주 작은데요. 가뿐히 떠오르더니 공기를 가르며 민첩한 비행을 선보입니다. 거칠 것이 없는 날렵한 비행. 조종 기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매뉴얼 모드라 그래가지고 자세 모드보다도 한 단계 위에 단계, 아무것도 이제 모든 것을 다 수동으로 해야 되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 어려운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의 숙련도는 많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다른 어떤 속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확성, 그다음에 어떤 GPS라든지 이런 항법 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비행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배양하는 겁니다. 어떤 조종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활동 범위와 능력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드론. 31사단 드론센터 교관들은 정상급의 조종 기술을 자랑합니다.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드론. 드론은 우리 군의 차세대 핵심 전력인데요. 전군을 대상으로 빠르게 전력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누가 드론으로 하늘을 지배하는가가 중요해진 시점. 우리의 조종 실력이 궁금해집니다. 현재 지금 이 소형 드론의 자폭 폭탄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이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적은 작은 풍선.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진 이 풍선들을 얼마나 정확히 타격할 수 있을까? 긴장되는 순간, 이내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드론. 최고 속도 시속 200km의 레이싱 드론. 손바닥만한 작은 드론을 시속 200km의 속도로 타겟을 향해 날려보냅니다. 목표한 타겟을 향해 순식간에 질주하는 드론. 발전시킨다면 적을 소리 없이 덮치는 또 다른 형태의 저격 임무가 가능해지겠네요. 드론은 엄청 소형이지만 거기에 이제 소형의 조그만의 포각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그로 인해서 충분히 이제 타격이 가능하다. 저한테 개인적인 임무로 저런 거 한 10대의 폭약을 실어서 준다. 그러면 저는 진짜 한 10부대는 막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쟁쟁한 실력자들이 교관으로 포진해 있는 31사단 온빛누리 드론센터. 2019년 설립된 이곳은 전군 최초로 군관이 협업해 설립한 드론 종합교육시설로 소방, 경찰, 민간까지 폭넓게 드론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센터는 어떤 모습일까? 이곳은
말 그대로 강의자입니다. 드론을 날리기 전에 모의비행 장비를 이용해서 모의비행을 실시를 합니다. 비행체 자체가 위험하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모의비행을 먼저 실시를 하고 충분하게 안전이 확보가 되면 그때는 이제 실제 비행장에 가서 실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드론들이 모여져 있는데 저희들이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드론이 되겠습니다. 위에 맨 꼭대기에 있는 드론들은 2종 기체 그리고 1종에 해당되는 기체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밖에서는 이제 축구 드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는 이제 소형 조종 연습용 드론이라고 합니다. 2층에는 이제 행정실이 되겠습니다. 드론들이 좀 많죠. 저는 이제 헬리콥터 쪽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헬리콥터를 좀 이렇게 취미 겸 연구 겸 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놨고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비행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 교관님께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본인이 습득하고 저희들한테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비행기,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드론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보시는 이제 비행기라고 하죠. 이 고정익도 이제 드론이 되겠고 이 아래 로터가 하나 달려 있는 헬리콥터도 회전이게 또 하나의 드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많고 다양한 드론들을 볼 수 있는 드론 센터. 이 드론들은 교관들이 직접 만들고 실험해본 드론들이라는데요. 드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 그래서일까 한쪽엔 그동안 받은 수많은 상장들도 걸려 있습니다. 18년도에 육군에서 1위한 베스트 드레스상을 받은 게 되겠습니다. 조종자는요, 야지에 나가서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무릎이라든가 팔꿈치가 장애물에 제한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릎 하대, 팔꿈치 하대가 되어 있고요. 조종자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조종기를 올려놔서 조종할 수 있는 곳이 되겠고요. 밑에는 군인이다 보니까 탄알지까지 꽂아서 유사시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 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복장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개발을 한다기보다는 군인으로서 자기의 개인화기 생존성을 보장하면서 나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단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저희 사장님께서는 연구하고 할 수 있도록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서 일단은 좋든 안 좋든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저희 드론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론에 대한 다양한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드론 센터. 우리가 흔히 보는 프로펠러가 달린 드론부터 고정익 항공기, 헬리콥터 모양의 드론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일로는 엘리베이터. 여기면 내려간다. 그 내리면 올라가고. 이것도 올라가고. 이것도 올라가고. 기종도 다르고 역할도 다른 여러 드론들. 각각의 드론마다 섬세한 조종술이 요구되는데요. 지금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은 고정익 항공기. 멋진 비행을 선보입니다. 이 드론은 일반적인 드론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고정익 비행기라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가 프로펠러를 갖고 있는 멀티콥터보다 프로펠러 한 개와 이제 날개를 가지고 활강을 할 수 있는 무인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단점은 호버 제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호버링은 못하지만 그만큼 에너지를 더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비행 시간이 훨씬 늘어납니다. 이번엔 헬리콥터형 드론 테스트. 지금 저희들 여기다가 이제 조명하고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테스트 하는 겁니다, 지금. 조명이 장착된 드론. 조명 무게가 있는 만큼 드론의 크기도 커졌습니다. 기능과 크기, 운행 시간을 좌우하는 배터리 등 수많은 여건이 고려되어야 하는 드론. 그리고 무선으로 조종되는 것이다 보니
전파 수신과 같은 보이지 않는 첨단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드론과 조명 두 가지 모두 무선으로 조종돼야 하는 상황. 이 두 개에 적용되는 주파수는 자칫 서로 교란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첫 테스트가 있는 날입니다. 모두 잘 바뀌었어. 어떻게 안 먹어? 그런데 비행이 뜻대로 되지 않는가 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메뉴 한번 봐줘. 모니터 한번 비추겠습니다. 이제도 그거 아니야. 메뉴 모니터 봐. 실상황이야. GPS 모드입니다. GPS 모드야? 네. 왼쪽 키. 맨 위로 올렸습니다. 왼쪽 키 맨 위로 올리면 안 되지. 무슨 모드야? 지금 홈이야? 네. 홈 다시 걸어. GPS로 걸어. 걸었습니다. GPS 걸었어? 네. 조금만 천천히. 스위치 바로 꺼. 껐습니다. 안 맞아. 링크지 들어가갖고 펑션 들어가잖아. 이게 문제거든. 6번에 SA잖아. SA거든. 그 다음에 트림을 건드리니까 여기서 보지 말고 서버를 보자. 서버 모니터. 얘가 지금 GPS를 못 잡고 있잖아. 그쪽으로 가버린다니까. 신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드론.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게 믹싱이라고 해서 다른 거를 좀 보조해서 섞어주는 그 작업이 조금 덜 된 것 같아. 세팅을 다시 하게 되면 무조건 테스팅을 다시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값을 다시 조정하고 세팅하는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새로운 연구 과제가 주어진 팀원들. 이 모든 순간이 소중한 경험으로 축적됩니다. 연구의 대부분은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군인이다 보니까 군에 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겠다. 물론 이제 국방연구소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이제 새로운 드론을 내려줄 텐데, 그거를 실제로 조금씩 해보면서 이런 것들이 실제 훈련하거나 아니면 진짜 실전투를 했을 때 적에게 이런 상황을 가하면 엄청난 타격이 있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이제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TV 너무 많은 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사실 교관들의 주 업무는 드론 교육. 연간 수백 명의 드론 전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며칠 후면 새로운 교육생들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필기평가를 합격을 해야 이제 드론 실기평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평가를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밖에서 교육기관에도 이런 비슷한 교재가 나와 있지만 범위가 너무 광대합니다. 그래서 너무 광대한 범위를 짧은 시간 내에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제 이거를 좀 중요한 내용으로만 축소를 시켜서 핵심적인 부분만 교육을 할 수 있게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드론 전문가들. 그런데 이들의 이전 활동은 드론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특별한 군의력을 소유하고 있는 3명의 교관. 원래 특전사에서 이제 작전팀의 팀 선임관으로 참모 담당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특전사 교육은 거의 다 받았고, 최근에 이제 된 교육 외에는 특전사 교육은 거의 다 받았다고 봅니다. 목포에 있는 해안대대에서 이제 해안에서 침투하는 적이라든지 이런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해안을 감시하는 보통 일명 이제 TOD 반장이라고 하는데, 그 TOD 반장 임무를 좀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입대할 때는 이제 특전사에 입대를 했습니다. 이제 93년도에 입대를 해가지고 실야전에 건축 경험을 바탕으로 기동중대 행정보호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여기 좀 믹싱을 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교관으로 현재까지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실전 훈련 경험이 녹아있는 드론 기술. 군에서 꼭 필요한 드론을 연구하는데 야전 경험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훈련에 있어 드론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지 너무도 잘 아는 베테랑들.
작전에 투입되는 드론 연구에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훈련이긴 하지만 육상 침투, 해상 침투, 공중 침투를 통해서 실제 전투원으로서 긴 거리를 포복해서 이동하고 그리고 또 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였던 모습들, 그게 군 생활하면서 많이 좋은 바탕이 됐죠. 제가 해봤기 때문에, 작전을 해봤기 때문에 군을 좀 더 생멸하게 드론으로 이용해서 정찰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게 드론을 조종자로서 자격증만 갖춘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거든요.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전투 경험, 그리고 전투 판단력,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아졌을 때 기능 발휘를 하게 되고 나의 해 부대의 보탬이 되고 육군의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도 너 떨어뜨리고 추풍기에 추풍. 교육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준비되는데요. 시뮬레이터의 훈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교관의 주요한 활동입니다. 우리가 통상 여기서 비행을 하다 보면 자해도 우측으로 많이 불잖아. 계절마다 틀리긴 하는데 지금 계절에 맞춰서 바람을 이쪽으로 조금 더 집어넣지. 바람을 좀 집어넣어야지 실비행할 때도 좀 도움이 되게. 되도록 생생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교관들. 시뮬레이터는 드론센터 야외 교육장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교육생들이 이제 새로 들어오게 되면 전 시스템이 동일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앞에 이제 풍향계가 보이네요. 이 풍향계에 바람을 조금 넣어주고 있어요. 넣어주는 이유는 실제 비행장에서 이번 다음에 들어오는 기수의 교육생들이 비행을 할 때 동풍이 불 거거든요. 그 바람을 여기 넣어줌으로써 이 연습을 할 때, 모의 비행할 때도 동일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기 위해서 바람 및 태양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세 분은 드론 자격증이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처럼 교관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비행 경력 시간이 100시간이 넘어서 교관 집체 교육을 받아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 시험에 합격을 하면 저희들 3명처럼 교관이라고 하는 지도조종자라는 자격증을 따게 되고요. 지금 여기 있는 3명은 150시간을 넘겼습니다. 그 교관 바로 위에는 이제 실기평가 조종자라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실기평가 조종자를 딴 조종자가 되겠습니다. 일종 자격증을 따고 교관 자격증을 따고 실기평가 자격증까지 따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실기평가 조종자까지 따게 되면은 이제 드론의 자격증은 다 땄다라고 해요. 가장 상위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상위 그룹의 자격자들이 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31사단 온빛누리 드론센터. 이곳에선 군장병은 물론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개발된 기술은 민간에게 전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년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드론 페스티벌이 열려 드론의 대중화와 산업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저희가 이제 사단 드론 센터가 지어질 때 이제 광주시에서 많이 협조를 해서 좀 지어졌습니다. 이제 광주시에서 협조할 때 민간군이 같이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최초에는 뭐 소방도 같이 하고 경찰도 같이 하고 드론 센터 이제 행사를 한 온빛누리 센터에 해가지고 행사를 좀 하는데 뭐 드론 축구도 있고 클래시처럼 이제 배틀로 붙는 뭐 이런 경기도 있고 뭐 레이싱 같은 뭐 경기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행사기 때문에 각종 이제 볼거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둘 다시 야외 시험장으로 나오는 드론들. 드론들마다 정해진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 인원 파악하듯이 드론 지금 인원 파악 점호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군인들 일어나면 점호치 하잖아요. 건강 상태 점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론 점호라? 정말 궁금한데요. 바인딩 이상 없고 GPS 상태 이상 없고 네, 준비됐지? 네, 시동? 시동.
2회전 이상 없습니다. 예, 1호. 26. 엔진 시동부터 기본 운행까지 드론의 상태를 체크하는 드론 점호. 중앙까지 넘어가서 그대로. 하나하나 드론 상태를 꼼꼼히 체크합니다. 후진. 좌측. 어때? 브레이크 가스는 어때? 브레이크 가스는 좀 밀리는 것 같아. 좀 밀리는 것 같아? 바람의 영향 한번 보고 이거 한 2번 점검해 보게. 우측 가버리고. 나쁘진 않은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좀 굼뜨는 거보다는, 밀리는 거보단 나아, 이게. 난 사실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거든, 상황할 때는. 매일 드론의 기본 사항을 체크하는 드론 점호. 되겠어? 왜 이런 점호가 필요한 걸까요? 쉽게 얘기하면 4개의 채널이 걸려있다고 생각하면 돼. 한 개의 채널이 뜨고 앉는, 상승, 하강, 올라가고 내려가는 키를 작용하고요. 하나는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요라고 하는 거가 작동이 되고, 또 하나의 키는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키가 되고, 하나는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는 키가 되겠습니다. 이 키 값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만이 교육생들이 조정하기 편하고요. 저희들도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무선이다 보니까 유선하고 달리 늘상 같은 값이 적용되지는 않거든요. 무선이 좀 튀고 있나, 주파수 영향이 있나 이런 걸 보고 있어요. 예민한 기계인 만큼 교육생들을 위해 매일매일의 점검은 필수입니다. 다 준비하는 데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생활관으로 돌아가야죠. 밤에도 꺼지지 않는 센터의 불빛. 오히려 교관들은 이 저녁 시간을 기다렸다는데요. 조심스레 꺼내는 드론. 지금은 뭘 하려는 걸까요? 훈련 사항을 좀 가장을 해서 밤에 이제 드론으로 여러 좀 테스트 이제까지 만든 거를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드론 야간 테스트. 여러 드론들이 출동해 합동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경고방송 드론을 적을 압박하는 경고방송 드론을 시작으로 다양한 작전 수행 테스트에 돌입한 드론들. 다음 시간 31사단 드론팀의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는 계속 군대형 쪽으로 갈 거고. 왼쪽. 그대로 앞으로 조금만 더.